수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하나씩 하나씩 갈 테니까 좀 생소할 거야, 다미는.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규칙이 있는 수들의 나열을 규칙이 있는 수들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해. 그러면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이 규칙이라는 것에 있어. 그러니까는 이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이 맨 처음에 수열이라고 해서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뭐 시그마,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수열 형태들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뭐 점화식 형태도 배우게 될 거고, 그러고 나가지고 극한 파트도 들어가게 돼. 알겠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은 전부 다 수열이다라는 큰 단원의 전부 다 안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이 있는 수들의 나열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수열을 할 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공식이나 기본적인 형태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그런데 그런 걸로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었을 적에는 내신도 1등급이나 어려운 문제는 못 풀어. 알겠니? 당연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준비가 다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당연히 공식과 개념은 암기를 해야 되지만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규칙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야. 규칙. 그러니까 수열이 말 그대로 규칙이 있는 수들의 나열이다 보니까는 물어보는 것들이 당연히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그 규칙을 찾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노가다야.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해보면서 뭘 생각하겠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 처음에 어떤 숫자가 2가 있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4가 있대. 그리고 6이 있고 8이 있고 이렇게 가. 그럼 이거 다음 숫자가 뭐가 되겠니? 그렇지, 얘가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10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나열되는 수들의 규칙을 내가 판단을 하고 알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그 다음에 5가 있고, 8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오겠니? IQ 테스트 할 적에 이런 문제가 항상 꼭 나와요. 뭐가 오겠습니까? 10, 12요. 아니에요? 뭐가 오겠습니까? 13이 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더하면 얘가 되고, 얘랑 더하면 얘가 되고, 얘랑 더하면 얘가 되고,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겠죠. 그치? 뒤에 두 개를 더해서 다음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걸 전문용어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알았니? 피보나치 수열. 꽤 수학에서 좀 중요한 그런 수열이야. 어쨌든 이러한 수들의 나열이 전부 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씩 찾으면서 내가 그때 그 규칙을 내가 찾는 게 포커스야. 따라서 모의고사 4점짜리나 수능 4점짜리들이 기본적인 계산, 공식이나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문장제 문제 혹은 도형 아니면 좌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수열이 하나씩 조건에 맞춰서 내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규칙을 노가다를 통해서 반드시 찾을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내가 나오는 형태의 기본 공식이나 아니면 개념을 통해서 내가 찾아보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형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규칙이 있는 수들의 나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규칙이 있어. 그래서 뭘 배울 건데? 그지? 우리가 뭘 공부할 건데?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봐.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수열, 중괄호 표현해가지고 수열 AN. 그러니까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나타내고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첫 번째 항이 2고요.
두 번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이 6이고, 네 번째 항이 8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각각을 하나의 항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속이 될 때, 그렇다면 100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규칙이 이렇게 될 때, 그럼 100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뭔가를 배우면은 추정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지? 나는 수학자가 아니라서 짜증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됐을 적에 그럼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와서 네 번째 항일 때 그렇게 간다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n번째 항. 이해됐어? 그러면은 A의 첫 번째 항, A의 두 번째 항, A의 세 번째 항, A의 네 번째 항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겠어? AN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하니까는 얘가 되고 두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되고 네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는 수열이라는 것은 각 항들과 항의 넘버의 연관 관계를 좀 잘 따지면 규칙을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것들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2m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n번째 항에 대한 놈을 지금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1반항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습니까?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AN, 즉 n번째 항이 뭐였었냐면 2n이었잖아. 그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 100번째 항은? 그럼 n자리에다가 이렇게 100번째 항을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n자리에 100이 들어간 거니까 얘가 100 이렇게 해서 100번째 항은 20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수열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일일이 하나씩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지금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게 어떤 수열이냐면은 자, 등차 수열이랍니다. 등차 수열. 거기에 선생님이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랬어. 자,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표현을 보면은 이웃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이웃한 항 이해가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웃한 항 이해가 되니?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웃한 두 항의 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서부터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차 이렇게 부를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놈을 이게 D라는 놈으로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해가 됐니? 따라서 차이가 일정하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도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플러스 2를 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간 것도 플러스 2고 여기서 이렇게 간 것도 플러스 2죠. 그지? 그러니까 두 항의 간격, 즉 차가 2라는 값으로 다 동일하더라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르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얘도 9.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가 다음이 플러스 2가 되고 얘도 이렇게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형태. 그지? 그럼 간격이 일정한 거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겠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부르겠다. 오케이? 그러면 그때 이 간격, 일정한 이 간격을 뭐라고 부르겠다? 공차다 라고 부르겠다. 이해가 됐어요? 자, 용어 정리. 자, 얘를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한번 봐봐. 선생님 봐봐. 첫 번째 항과 자,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자,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n번째 항이 있다라고 치자.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항이 A1일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과정에 공차가 일정한 놈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D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공차 D를 더한 거고 D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자,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플러스 D가 되고 요거 AN 전이 뭐겠냐? AN-1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AN이 되는 놈도 어떤 똑같은 D 값을 더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봐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플러스 D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그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은 A2에서 D를 더해서 만들어내는데 A2가 A1 플러스 D니까 A2 자리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A1 플러스 얘가 2D 되는 거 이해가 되니? 자, 그런 식으로 얘를 따지면 얘는 A3 플러스 D에 의해서 네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데 A3이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A3 대신에 또 A1 플러스 2D를 집어넣게 되면은 A1 플러스 얘가 3D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그럼 보세요. 모양이 여기 1일 때는 1인데 자 여기 2일 때 D가 하나가 생겼지. 그지? 얘가 3일 때 D 앞에 2가 생겼어. 그지? 4일 때 D 앞에 3이 생겼네. 그지? 그럼 얘의 모양이 A1은 반드시 나오는데 D 앞에 있는 숫자가 여기 전체 수열보다 1 작은 놈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연관관계를 따지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n번째에 해당하는 놈은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 플러스 여기 n보다 하나 적은 놈. 그지? 그러니까 얘가 n-1 D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 항 구하는 공식이 AN이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해서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연습 한번 해볼게. 만약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3 더하면 뭐가 돼? 8이 되지? 3 더하면 뭐가 됩니까? 11이 되죠. 그지? 뭐 이렇게 가는 놈이 있대.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얘가 2고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야? 3이죠. 그지? 그러면 얘의 n번째 항인 일반 항을 구하래. 그러면 이럴 적에 공식을 쓰라라는 얘기야. 그지? 첫 번째 항 플러스 n-1에 공차 3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 전개를 하게 되면은 3n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얘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일반항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은 2 나오는 거 맞고, 그지? 2를 집어넣으면은 5 나오는 거 맞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찾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됩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얘를 만들어내는 형태의 두 번째 형태. 자,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며. 그지? 그렇다면, 봐봐.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것에 의해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은 A2에서 A1을 빼도 얘가 되지. 그지? A2가 A1 플러스 D였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면 D 하나 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간격이 항상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A3이 A2를 빼면은 얘도 공차가 되겠지. 그죠? A의 4에서 A의 3을 빼도 공차 D가 나와야 될 거야. 그지? 자,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봐. AN 빼기. 자, 얘랑 하나씩 적은 사이잖아. 이거보다 하나 적은 거 n-1을 하면은 그것도 D가 되는 거 이해가 되지. 그지? 자, 근데 얘를 가지고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변변 더하기라는 걸 할 거야. 뭐 한다고? 변변 더하기. 문제를 풀 때 이런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알겠니? 등차 수열에서는 변변 합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등비수열을 좀 이따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등비수열은 변변 곱이나 변변 나누기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값들을 내가 구할 적에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미분할 적에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할 거냐면은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더하면은 이렇게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할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A2랑 마이너스 A2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날아갈 거니까 여기까지가 날아가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AN 남고, 그지? 맨 위에 마이너스 A1 남게 돼. 자, 그리고 보세요. A1부터 지금 A2, A3 어디까지 간 거야? N-1까지 간 거지. 그지? 그러면 좌우변에 있는 이 D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N-1개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이 D 값을 계산 다 더하는 거니까는 D가 총 몇 개 있어요? N-1개. 그러니까 계산을 N-1 곱하기 D 이러면 이거 우변 다 더한 게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A1을 오른쪽으로 넘겼더니 AN이 자 어떻게 돼요? A1 플러스 N-1의 공차 D 이런 형태로 똑같은 형태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이 보여주는 과정 자체가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 등차 수열이 AN이 있는데 그때 5번째 항이 52고 10번째 항이 22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일반항을 구해봐. 그랬어. 일반항을 구해봐.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요 놈의 일반항을 선생님이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5라는 얘기는 N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5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요 놈에 의해서 자, 5를 집어넣으면은 A의 5가 첫 번째 항 더하기 4D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그거의 값이 뭐 52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0번째 항이 20이니까 N자리에다 뭘 집어넣겠니? 10 집어넣겠지. 그지? 그러니까 A의 10은 A1 플러스 9D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그 값이 얼마? 22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당연히 연립하겠지. 그지? 자, 얘를 가지고서 뭐 할까? 빼. 그러면 A1이 날라가고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5D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얼마가 돼? 30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지? 따라서 D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이해됐니? D가 마이너스 6일 거니까 아무데나 집어넣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24 넘어가면 플러스 24가 될 거니까는 얘 얼마가 되니? 76이 되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76 이런 것도 찾았네. 그지? 자, 뭐 한 거냐면은 일반항을 세워서 거기에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나온 값 가지고서 연립을 했더니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찾을 수 있겠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일반항 자체가 뭐가 돼? 76에 플러스 n-1 공차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래서 AN은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6에 이거 플러스 6이죠? 그래서 얼마? 82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니?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인데 1 집어넣으면은 첫 번째 항이 76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항이 76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6이래. 그럼 마이너스 6부터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70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 항은 64가 될 거고, 그지?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어느 순간에 이쪽은 양수가 되는데 이쪽은 음수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어느 순간,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음수가 처음으로 되는 항은 몇 번째일까요?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6에 플러스 82 이랬을 적에 숫자 대입해봐.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이지. 얘가 더 크잖아. 아직 양수네. 그지? 만약에 1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72지요. 72도 얘가 더 크니까 아직 양수지. 그지? 그러면은 13 그러면 얼마? 6, 3, 18이니까 78이 될 거고. 얘가 14, n이 14면은 어떻게 되니? 6, 4, 24에 84가 되지. 14번째 항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음수 값이 나오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럼 방금 선생님이 문제가 어떻게 됐었어? 음수가 되는, 그때의 첫 번째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일반항에서 숫자 대입하면서 찾으면 되겠죠. 이해되니? 아니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8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이해가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얘의 항을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an까지 더할 건데 an이라는 얘기가 사실 몇 번째 항까지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이것의 값이 최대가 될 때 n이 어떻게 돼? 이런 거. 그럼 말이 바뀐 것 뿐이야. 아니 여기서부터 계속 양수값들을 더할 거니까 값이 계속 늘어나겠지. 그지?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는 순간 그 다음이 음수가 되면은 그 음수가 되는 바로 전까지는 계속 양수니까 더해질 거 아니야. 그지? 계속 전체 값이 더해지다가 여기에 음수가 되는 놈을 다시 더하면 그때서부터 다시 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음수 말고 양수값만 더한 게 최대가 되겠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14번째 항이 방금 구한 거 14번째 항이 뭐였어? 음수가 되는 첫 번째 항이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겠니? 그렇지. 13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13번째 항. 13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니? 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은 오케이다 라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그지? 수영 뭐 별거 아니잖아. 내가 잘 가르치는 거야. 자, 창피해.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함수적인 특징을 생각을 하는데 함수적인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교과서나 이런 데 잘 나올 리는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꽤 잘 나와. 자, 뭐를 보냐면 함수적인 특징에서 자, 여기 봐봐. 일반항. 자, 여기에 해당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놓고 보면은 자,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an이라는 놈을 함수니까는 f라는 놈을 좀 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y fx 뭐 이렇게 했을 적에 이 f가 사실은 펑션의 약자야. 함수를 나타내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얘를 함수를 말 그대로 fn이다 이렇게 두면은 지금 정역을 뭘로 보고 있냐면 n이라는 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했다라고 치면은 보세요. 얘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dn 이렇게 되고 플러스 a1에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됐어?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미지수라는 얘기야. 얘는 상수야. 그냥 상수. 이해됐니? 그럼 얘를 말이야 이렇게 바꿔봐. 만약에 f의 n자리에다가 내가 x라는 놈,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적에는 fx가 더 편하지. 그지? 그러니까 단지 n을 x라는 놈으로 바꾸면은 dx 플러스 a를 마이너스 d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잖아. 단순하게 fx는 ax 플러스 뭐 b 이런 형태. 즉 무슨 형태냐면 1차. 이해가 됐니? 1차 형태. 1차는 함수에서 뭐였어? 직선이었잖아. 직선.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n에 대한 함수로 본다면 요 놈은 n에 대한 몇 차씩? 1차씩, 즉 1차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으로 봤을 때 요 앞에 있는 n 앞에 있는 여기가 공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공차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실.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을 지금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내가 모양은 수열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이 모양은 어디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함수에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직선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y =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때 만약에 x가 자연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이해가 되니? 자연수 그러면은 x가 1일 적에 x가 x값이 1일 때 그때의 함수값이 뭐가 되냐면은 2가 돼요. 2일 때는 3이 되고 3일 때는 4가 돼. 그럼 얘네들의 형태들이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등차 수열. 그러니까는 직선 형태를 등차 수열의 입장으로 볼 수 있고 등차 수열도 뭘로 볼 수 있다? 직선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때의 x는 뭐를 의미하겠니? 항 넘버를 의미하겠죠. n이 1일 때, 그죠? 수열 2. n이 2일 때 항의 값이 3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니?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렇게 등차 수열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얘가 이런 형태가 됐을 적에 공차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은 1창 앞에 있는 놈이 뭐라고 생각하자? 공차다.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어디를 보내면 자, 컨셉트 트레이닝 거기 5번 한번 봐봐. 컨셉트 트레이닝 5번을 한번 보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얘가 뭐야 이거 이렇게 지나가고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y = x고 얘는 y = a에 x-1 뭐 이렇게 가는 놈이래.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이렇게 잘랐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간격이 일정하게 잘랐다라는 겁니다.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그지? 간격이 일정하다는 말이 등차 수열에서의 공차가 뭐였어? 공차가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봐봐. 좌표에서 나타내면은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간격이 곧 공차라는 거 이해가 되냐? 그지? 그러니까 이 간격이 함수나 이런 쪽에서는 공차를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일정한 간격 이런 형태로.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의 직선 형태도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다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직선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직선은 뭐랑 연관성이 높다고? 등차 수열이랑 연관성이 높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얘의 공차는 1차 앞에 있는 개수, 1차 앞에 있는 개수. 그러니까 얘의 공차는 A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의 공차는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인가요? 내가 배웠던 형태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시선을 키워야 모의고사 준비가 된다는 거야. 알았니? 일반적인 공식만 디립다 외운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내신도 1등급을 못 받아. 알았니?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시선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을 모의고사나 수능에 어떻게 확장돼서 나오는지도 알아야 돼. 알았니? 요건 조금 이따가 문제 좀 더 배우고 나서 풀도록 할게요. 다시 개념으로 오자.
그 다음에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 수열 문제를 보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간격이 이럴 때 1, 2, 3, 4, 5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간격이 일정할 때. 다시 얘기하면요. 원래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아니라 함수 모양인데 뭐 간격이 일정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뭐 자연수 형태일 때 1, 2, 3, 4 이런 식으로 일정한 형태일 때 그때는 뭘로 보자? 등차 수열로 보면 되겠다는 얘기 함수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이런 거죠. 봐봐. 등차랑 더하기 혹은 빼기 그 다음에 등차를 하게 되면은 그놈이 뭐가 되냐면 등차가 돼요. 뭐 이런 겁니다.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만약에 2, 4, 6, 8, 뭐 10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공차가 뭐예요? 2지. 그지? 그 다음에 3, 6, 9, 12, 15 이렇게 가는 공차, 얘를 공차 A, 얘는 공차 B 이랬을 적에 얘가 3이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성질 좀 잘 봐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했다라고 쳐봐. 그럼 수열에다가 전부 다 곱하기 3을 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얘는 6, 그 다음에 얘는 3, 4, 12, 6, 3, 18, 3, 8에 24, 여기 30, 얘가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얘가 여기랑 여기랑 간격이 6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지. 계속 6이네.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인 거야? 6인 거지. 그지? 아, 그럼 공차가 전체 수열에다가 내가 30 곱했다면은 공차에다가도 곱하기 3을 한 거랑 같네?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에다가 뭐 40 곱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12가 되고 24가 되고 36이 되고 48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얘랑 간격이 12, 12, 12 이해가 돼? 그럼 얘의 공차가 12인데 아 이놈도 원래 공차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은 똑같이 공차가 나오게 되네. 이해가 되니?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을 만약에 이렇게 더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18, 여기 36, 54 그럼 얘네들의 간격도 18, 18 이렇게 가죠. 그지?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어쨌든 얘의 공차도 18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 했을 때 여기 6이랑 그지? 여기다 3 곱하기 4를 해가지고 10이 나온 거랑 그놈이랑 더해도 18이 나오는 형태인 거잖아. 그지? 아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봐봐. 어떤 수열 만약에 AN이 이렇게 있어서 얘의 공차를 선생님이 만약에 DA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어떤 수열 BN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의 공차 역시 선생님이 DB 이렇게 둔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떤 M이라는 놈을 곱해줘. 수열 AN 전체에다 M이라는 놈을 곱해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공차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지. 공차 구할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n이라는 놈을 이렇게 곱했다라고 가정을 해. 그러면 그때의 공차는 그냥 n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또 m, a, n 그 다음에 그 놈을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자, n, b, n 얘를 이렇게 해도 공차 자체가 뭐가 된다? m, d, a랑 그 다음에 m, d, b를 더하거나 뺀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자, 이거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등차 중앙부터. 자, 등차 중앙은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을 의미하는 거야. 가운데 항. 예를 들어서 2, 4, 6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면 그지? 간격이 얼마지? 플러스 2씩 가고 있는 형태지. 그지? 플러스 2씩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 2 공차가 2 수열이다.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좌표에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면은 등차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간격이 다 같은 거지, 그지? 그럼 간격이 같은 거니까 정확하게 이 4라고 하는 놈이 2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의 중간이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되네. 중간.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뭐 A, B, C 뭐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뒤에 이 순서대로 이런 말들이 있다면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나오면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 순서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과정이 지금 일정하다는 거지. 그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야 될 거니까는 간격 자체, 공차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A하고 C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B가 가운데 하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놈이 정확하게 2하고 6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즉 평균을 구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평균은 2하고 6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4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은 자, B라고 하는 놈이 A하고 C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B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평균값으로. 그지?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B라는 놈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문제 자체에 어떤 숫자들이 나오면서 이 순서대로 등차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를 이용하는 거랑 똑같아? 등차 중앙의 개념을 이용을 하는 거랑 같아.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양변을 20 곱하면 얘가 2b가 a 플러스 c다. 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어. 자, 이해가 됐지? 자, 등차 중앙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좀 이따 뵙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자, 이 순서대로 자,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은 없는데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 순서들,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말은 없는데 어쨌든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는 얘기야. 자, 요거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세 수가 있는데 세 개의 숫자가 만약에 등차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뭐를 주라는 얘기냐면 이제 미지수를 두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세 수를 A, 첫 번째 수를 내가 A라고 하면 어쨌든 등차를 이룬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만약에 어떤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A, B, C가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없이 그냥 등차를 만들어낸다면은 그지? 얘가 어쨌든 간격이 일정한 형태가 만들어지면 되니까 얘를 내가 A라고 하면은 간격을 내가 D라고 둬서 B라는 놈을 A 플러스 D, C를 A 플러스 2D 해가지고 간격을 어떻게 D만큼 같은 공차의 간격만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둘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A, B, C라는 문자가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인데, 그지? 얘를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식을 A를 A라고 두고 B를 A 플러스 D, C를 A 플러스 2B라고 두면 좋은 점이 뭐겠냐? 모르는 문자가 세 개인데
그럼 만약에 모르는 문자가 3개면 모르는 문자 3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식이 3개가 나와야지 연립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A, B, C 문자가 3개인데 얘네들을 A 플러스 T, A 플러스 ED라고 두는 순간 문자 3개가 문자 2개로 바뀌어버리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문자는 이제 식이 몇 개면 되는 거야? 2개만 있으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세수, 이 순서대로는 말이 없이 그냥 세수가 등차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수를 문자를 둬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놈을 내가 A라고 두면 안 돼? 상관이 없죠. 그지? 아니 끝에 있는 놈을 내가 A라고 두면 안 돼? 상관없잖아. 어쨌든 간격이 일정만 하면 돼. 그지? 어차피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쨌든 세수가 등차를 이루고 있다니까는 간격만 일정하면 되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놈을 내가 A라고 두면 얘보다 하나 적은 A-D, 얘보다 D만큼 많은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문자를 두면은 얘랑 간격이 플러스 D 되는 거 맞죠? 여기랑 간격도 플러스 D잖아. 그지? 그러니까 간격만 일정하면 돼. 간격이 일정한 게 곧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여기가 A라면은 여기를 A-D라고 하고 얘는 A-ED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지금 세수가 등차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둘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이렇게 두는 형태가 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입니다. 일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야. 알겠니? 그런데 좀 특별하게 얘를 사용을 할 때도 있어요. 자, 봐봐. 만약에 세수가 등차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3개를 더했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가 날아가는 형태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3개를 더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3A만 남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는 세수가 등차인데 만약에 그 세수의 합을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은 문자를 위에 거 말고 이렇게 두는 게 편하더라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되겠다. 만약에 자, 보세요. 우리 컨셉트 트레이닝에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볼 것 같아요. 컨셉트 트레이닝에 9번이 있는데, 자, 9번에 x의 3세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px 그 다음에 플러스 q는 0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의 세 실근이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P 플러스 Q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지. 이해가 됐니? 자, 혹시나 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한번 기억이 나니? 근각에서의 관계 기억나요? 안 나요? 이번에 담이는 시험 범위 안에 이게 있어. 근각에서의 관계가. 알았죠? 끄떡끄떡 하세요. 이번 시험 범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 잘 봐. 만약에 있잖아. 어떤 2차 방정식이 x에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생각. 만약에 x가 근이 1하고 2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이 1하고 2가 나왔다면 그러면 얘는 거꾸로 뭐를 나타낼 수가 있냐면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 2차 방정식을 구하는 해법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이야. 알겠니? 근데 얘를 내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x-4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지?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4 이렇게 근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거의 거꾸로를 보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근이 주어진다면 그 근을 가지고서 거꾸로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해돼? 그거를 다시 전개를 하면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거꾸로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은 얘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두고 얘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어야지 근이 X는 알파 또는 베타예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를 하게 되면은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지? 그러면 얘에 의해서 얘를 가지고서 인수분해로 형태를 만들고 그놈을 전개한 게 얘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되더라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얘를 A로 묶었으니까 얘도 만약에 A라는 놈으로 내가 묶어낸다면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놈과 얘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등식 개념으로 개수를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X 앞에 있는 A분의 B랑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것도 상수 얘랑 같아야 돼서 알파, 베타가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두 근의 합은 개수랑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 3차 방정식일 적에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도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퀄 0 이렇게 냈는데 얘가 3차 방정식이니까 얘 실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둔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뭐 할 수 있다? 얘가 인수분해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럼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이 놈이 X의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해가 되지 이거? 빠르다라고 하지마. 내가 곱셈공식 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었지, 그지? 빠르다고 하면 안 돼. 나쁜 놈인 거야. 만약에 빠르다고 하면. 알았지? 이 정도는 빨리빨리 쫓아와야 됩니다. 근데 얘랑 어떻게 된다고? 또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A라는 놈으로 묶어내면은 X 3승, 그 다음에 A분의 BX 제곱 더하기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와서 두 놈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까지 같이 계산을 하면 세 개를 더한 놈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는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1학년 때 하지만 아주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지. 이거 외워야 돼. 알았니? 그래서 근각의 3차에서도 근각에서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문제.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이게 세 실근이 곧 여기서 뭐랑 똑같은 거야? 세수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세수가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럼 뭐해? 미지수 두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인데, 그럼 내가 1번 형태로 미지수 3개를 둘 거야? 아니면 2번 형태로 둘 거야? 라고 했더니, 방정식의 입장에서 두 근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3차 방정식에서의 세 실근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많이 사용을 하라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몇 번째를 두겠다? 두 번째 거로 두겠다. 그럼 얘의 세 실근을 내가 가운데를 알파라고 A라고 두고
옆에를 내가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얘네가 각각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리고 얘네들 세 개를 뭐라고 하겠다? 실근이라고, 세 개의 실근이라고 하겠다.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합이라는 놈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내가 생각을 해서 합이라는 놈을 이용하기 위해 그래서 미지수를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 실근의 합, 즉 얼마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세 실근의 합. 그러면 세 실근의 합, 세 근의 합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니까 얘가 뭐가 돼? 3이 되지요. 그지? 그러면 얘랑 약분할 거니까 A 값이 얼마인 거야? 1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A가 1이라는 얘기는 세 실근을 내가 이렇게 뒀을 때 그 중에 근 하나를 찾은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근의 의미가 뭐야? 근. 방정식에서 는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이 근이지? 그지? 그러면 다시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저 식에다가 A 대신에 이게 근인 거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3, 플러스 P, 플러스 Q는 0, 얘가 이렇게 되고 물어보는 형태가 P 플러스 Q잖아. 그지? 여기 안에 나왔네? 그지? P 플러스 Q는 이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2 넘기니까는 플러스 2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하세요? 자, 개념을 확실하게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봐봐. 이런 식으로 자, 세 수의 등차를 내가 이렇게 문자를 둘 수 있다면은 그러면 네 개의 숫자가 만약에 등차야 이렇게 둔다면은 이번에는 네 개의 숫자가 네 개의 문자가 등차라며.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두면 되지 않겠냐? 어쨌든 등차기 때문에 간격만 일정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 A를 내가 여기다가 A라고 둬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그럼 얘는 A-D고 여기가 A고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2D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겠죠.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겠어? 여기가 A야. 오케이? 여기가 A면 여기가 A-D고 여기는 A-2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D고 이렇게도 둘 수 있겠네.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A면 여기가 A-D가 되고 A-2D 그 다음에 A-3D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네. 그지? 근데 이렇게 두는 결정적인 요건은 뭐냐면은 어쨌든 얘네들 4개의 숫자가 혹은 3개의 숫자 아니면 5개, 100개든 간에 어쨌든 등차라는 거지. 그지? 등차라는 것은 간격이 일정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 간격이 일정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 말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지. 뭐냐면 봐. 이것처럼 있잖아. 합이라는 놈을 좀 이용을 하고 싶은 거야. 왜? 얘를 다 더하면은 D가 사라지고 3A만 되니까 간단해지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 간격만 일정하면 돼. 알았니? 그러니까는 여기를 내가 A-D라고 두고 여기를 A 플러스 D라고 두는 거야. 더했을 때 D가 날아가는 형태로. 그지? 그러면 얘랑이 간격이 2D 간격 되는 거 이해되니? 그러면 요 전에도 2D 간격일 거니까 얘가 A-3D고 얘도 2D 간격이니까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싹 더하면은 얘네가 다 날아가니까 4A만 남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도 둘 수 있겠더라. 만약에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다섯수 등차라면, 이번에는 홀수계지, 그지? 홀수계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둘 수 있겠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홀수니까 이런 꼴로 가운데를 내가 A라고 두면은 여기가 A-D, 얘는 A-1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둘 수 있겠네. 그지? 자, 다시 다섯수 등차라고 하면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D,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렇게 두고 가운데 A라고 뒀을 때 A-D, A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그지? 만약에 50개나 51개의 수가 등차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둬도 되겠죠. 근데 단지 짝수계일 적에만 간격이 2D 간격 형태로 둔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몇 개에서 등차라고 하더라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세 수의 합이 등차를 이루는 자연수, 자, A, B, C, 얘가 뭐 이렇게 있는데, 자연수에 대해서 세 수의 합이 15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없으니까는 A, B, C를 뭐라고 또 세 수의 합. 그러니까는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세 숫자를 두게 되면은 세 숫자의 합이 15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서도 3A가 15야. 그래서 A 값이 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지? 그리고 곱이 80이래. 곱이 80. 그러면 A라는 값 찾았으니까 자 5-D라는 놈과 그 다음에 5라는 놈과 5 플러스 D라는 놈을 3개를 곱하면은 세 수의 곱이 80이라고 했잖아. 80.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5로 약분시키면 5로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25 빼기 16이 D제곱과 같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 9가 되지. 그래서 D값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된다. 근데 얘가 세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운데 거가 음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음수가 안 된다면 두 개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만약에 D값이 만약에 3이고 그 다음에 A가 5일 때는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5 빼기 3인 거니까는 얘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D인 거니까 얼마니? 8. 자 이렇게 세 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은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거니까 이거 8이 되겠네요. 8.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5에 얘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얘도 뭐가 돼? 2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죠? 뭐 똑같이 나오는 것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얘가 음수가 나온다면 이 문제에서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x-2 x-2가 아니라 x랑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z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형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 방향대로. 그지? 그럼 얘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 등차 중항. 이해됐어요? 등차 중항. 그래서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0이니까 얘가 이 두 숫자의 가운데 항이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y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가운데. 평균값. 얘랑 더하면 8. 2로 나누니까 4.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이 x랑 4라는 놈이랑 가지고서 얘네가 등차니까는 얘가 이 두 숫자의 가운데 항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x랑 4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20 곱해버리면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가 되고 x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죠. 그지? 같은 방법으로 얘도 여기가 4고 얘는 10이니까는 얘랑 두 개를 한 게 얘가 가운데하고 등차 중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4 플러스 z를 2로 나눈 것이 10이 돼야 될 거니까 4 플러스 z는 20이 돼서 z라는 값이 16 이런 형태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지? 어쨌든 등차 중앙에 관련된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SN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봐. 자, 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합.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잖아.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수열이 첫 번째 항이 뭐고요, 두 번째 항이 뭐고요, 세 번째 항이 뭐고요. 그렇게 해서 n번째 항이 뭐예요? 해가지고 일반항 찾는 것을 배웠잖아. 그지? 그럼 이런 거야. 1항부터 n항까지에 다 더해봐. 그러면 얼마?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니?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SN이라는 것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 SN이 등차 수열을 할 때 처음 나오기는 하지만은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알겠니? 어떠한 수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수열이든 상관이 없이 SN이 갖는 의미는 자, 두 가지 형태. 첫 번째는 뭐냐면은 1항부터 n항까지의 n항까지 합을 수열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SN이라고 할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밖에 안 배웠잖아. 그지? 근데 이 뒤에 뭐 등비 수열이 있을 수도 있고 세로 수열들 뭐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에 관계없이 1항부터 n항까지를 다 더하는 형태면 무조건 뭐라고 부를 수 있다? SN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S1, S2, S3, S4 뭐 이런 식으로 가서 S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뭐겠니? 1항부터 1항까지의 합. 여기가 n인 거니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1항부터 1항까지의 합이네.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랑 똑같은 거냐면 S1이나 A1이나 사실 같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얘는 뭐겠니?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이겠죠. 그지? 그러면 얘는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네 번째 항까지 합인 거야.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어떠한 값을 나타낼 때 그 값들도 만약에 수열을 이룬다면 이때 SN이라고 하는 놈도 이런 수열들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일반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가 됐니? 그래서 SN이 갖는 의미 두 번째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요것만 가르칠 거란 말이야. 알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그 값들의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항이 될 수도 있다.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표현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봐봐. S의 5가 뭐였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S4는 어떻게 되겠냐?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여기까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S5에서 S4를 뺀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 날라가면 뭐만 남아요? A5만 남지 않겠니?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뭐도 찾아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S5에서
S4를 뺀다는 얘기는 1항부터 5항까지 합인데 1항부터 4항까지 합을 빼네. S5, S4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알겠니? 원론적인 의미부터 시작을 해야 문제 풀 적에 안 헷갈리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는 1항부터 5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4항까지 합을 뺐네? 그럼 남는 거 뭐 있어? 5항. 그죠? 그러니까 얘가 A의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만약에 S의 10 빼기 S의 9 이러면은 얘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 1항부터 10항까지 합. 그지? 1항부터 9항까지 합. 그러면 S10에서 S9를 빼면 뭐 남는 거야? A1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A의 10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자,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성질, 이따가 다시 요 놈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SN에서 빼기, 여기 봐봐.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하나 차이지요? 그치? 하나 차이인데, 그거의 결과는 S 하나 차이일 때 A의 얘의 숫자를 따라가게 돼. 그치? 그러면 SN과 여기서 하나 차이인 SM-2를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야? A의 요 숫자, 요 앞에 있는 놈 N을 따라간다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은 얘라고 했잖아, 그지? 첫 번째 항은 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놈에 대해서는 N 값이 2 이상부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자, 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이, 여기 봐봐. 300년 전에 가우스라는 초딩 3학년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 놈이 있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99 더하기 100까지의 이걸 다 더하는 문제를 담임 선생님이 냈어. 그러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화장실을 갔단 말이야. 중학교 3학년이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볼일을 본 건데, 가우스가 5분도 안 돼서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지. 그지? 똑똑한 놈이죠. 오늘날에도 가우스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의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가우스라는 300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애새끼의 아이디어를 배워야 돼. 알았니? 근데 얘를 계산을 할 적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얘랑 더하면은 101. 그치? 얘랑 더해도 101. 그래서 101이 두 개씩 짝지면, 양쪽 끝에 거를 하나씩 짝지면은 101이라는 놈이 총 몇 쌍이 나와? 두 개씩 짝질 거니까는 총 100개의 숫자에서 두 개씩 짝질 거니까 50쌍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애들이 이 방법이 가우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우스는 이렇게 풀지 않았어. 어떻게 풀었냐면 이 숫자를요 똑같이 거꾸로 썼어. 똑같이 거꾸로.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100,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98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2, 1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쓴 거야. 거꾸로 써가지고 얘네를 더했더니 얘가 101, 얘도 101, 얘도 101, 얘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맨 끝에도 101 이렇게 온 거더라는 거지. 이해가 됐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다면 101이 총 몇 쌍이 있는 거니? 100쌍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내가 두 개를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죠. 이렇게 계산을 한 게 가우스 계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어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열이 만약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의 3 더하기 뭐 땡땡땡 가가지고 여기가 A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해가 됐습니까? 얘를 똑같이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여기가 A에 A n-1 여기 A n-2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 A1 이렇게 나타냈을 거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또 뭐 하자? 더했을 적에 A1 플러스 AN이 총 똑같은 방법으로 몇 쌍이 나오겠다? N쌍이 나오겠다. 그지? 근데 그 중에 내가 반쪽짜리만 요구하는 거니까 얘도 2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는 첫 번째 2분의 N A1 플러스 AN. 자, 이게 첫 번째 형태야. 이해가 됐습니까? 얘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항의 개수입니다. 얘가 뭐라고? 얘가 항의 개수라고. 알았니? 항의 개수. 그럼 첫 번째 항과 끝항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도 해석을 해. 뭐냐면 봐봐. 첫 번 등차 수열이 아까 등차 중앙을 할 적에, 그지? 등차 중앙할 때 이 놈을 처음과 끝을 더해서 2로 나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처음과 끝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n 곱하기 2분의 a1 곱하기 an 이렇게 나눠서 쓴다면 얘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 항. 그죠? 처음과 끝. 이거 갑자기 곱하기 더하기. 처음과 끝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가운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봐. 2분의 n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기 이렇게 됐었지.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AN에다가 얘를 거꾸로 지금 집어넣었다고. 그죠? 같은 AN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래? 여기를 집어넣으면 여기 A1과 여기 A1이 더해질 거니까 2A1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 여기 n-1의 공차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이걸 물어보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은 세 번째랑 첫 번째 거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들이야. 자, 이해가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뭐라고 나왔냐면, 등차 수열의 합에 있어서 얘도 함수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 그때 선생님이 일반항을 할 적에 얘가 n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일 때 n에 대한 1차식 앞에 붙는 개수가 공차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등차 수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쟤네 봐. 2분의 n이 이렇게 있고 전개를 하면은 dn 플러스 뭐 2a1 그 다음에 얼마니? 마이너스 d 이런 형태가 되고 요거까지 전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뭐 2a1n 여기 한꺼번에 묶어버리자. d 이렇게 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 그럼 n에 대한 몇 차식이다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구조가 될 거라는 얘기지.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구조. 거기에다가 잘 보면은 여기서는 상수항이 있어 없어? 얘는 상수항이 없죠. 그지? 여기 n이고 여기가 n이 1차항이 있잖아. 2차, 1차. 상수항이 없지. 그러니까는 자, 요 놈은 상수항이 0이야. 등차 수열에서의 합은 상수항이 0인 형태입니다. 꼴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차의 위치를 생각을 해봐.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요. n제곱 앞이 2분의 d잖아.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는 n제곱의 개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약분돼서 공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값이 n제곱의 개수에 곱하기 2를 한 값이 뭐가 된다? 공차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봅시다. SN과 AN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별표 좀 쳐놔봐요. 별표. SN과 AN의 관계. 별표를 좀 쳐놓고요. 이게 수열에서 나오지만은 극한이나 이런 데서도 요거 활용하는 거 엄청 잘 나옵니다.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SN이 주어지면 문제에서 SN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무조건 AN을 구해,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았니? 아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S1이 A1과 같다 그랬었지, 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SM-SM-1이 뭐랑 같다? AN과 같았다 라고 했었고, 그때의 N은 2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지. 자, 이해가 됐습니까? 됐나요?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게 별표 5개짜리라고 해도 좀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야. 알았니? 자, 그럼 선생님 한번 봐봐. 자, 만약에 있잖아. SN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00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때 AN을 한번 구해봐. 뭐 이런 형태가 있었다고 치자. 자, 일단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SN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SN 가지고서 뭐 다른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SN이 문제에서 주어진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AN을 구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아. 알았니? 그래서 SN이 주어지면은 SN 자체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00이었고, 그 다음에 SM-1이라는 놈은 N자리, N이 변수야.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변수 자리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 변수 자리가 N-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 N자리가 전부 다 N-1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OK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은, 얘 전개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날라가고 요거 계산하면 뭐 남게 돼? N제곱에 마이너스 계산하니까 N제곱 플러스 100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SM-를 찾아서 SN과 SM-1을 빼면은 그게 AN이래. 그래서 얘랑을 뭐 한다고? 뺀다고. 그럼 여기 N제곱, 여기 N제곱 날랐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얘랑 계산하면 2N이 되고 여기 100이 날라가요. 그럼 여기 2N 나온 게 뭐가 된다고? AN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고? N이 2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빼먹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N이 2 이상 붙어요. 알았니? 자, 그러면 봐봐.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다가 여기서 문제가 S1이라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A1이 S1과 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A 첫 번째 항을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S1이잖아. 그게 A2지.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는 얼마 나와? 102가 나온다고. 그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2지. 그지? 그래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n이 원래 2 이상 붙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N을 쓸 적에는 n이 1일 적에는 102인데 n이 2 이상일 적에는 요놈이에요. 이렇게 일반항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됐어요? 만약에 SN이라고 하는 놈이 이번에 N제곱 플러스 N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아까 선생님이 함수적 의미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함수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알겠니? 왜냐면 SN은 어떤 수열인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다 S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수열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등차 수열에서의 합의 함수적인 특징이 뭐였었냐면 N에 대한 2차식이었지? 상수항은 없었어. 그지? N 제곱 앞에 개수에다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공차래. 그지? 그럼 얘를 한번 봐봐. N에 대한 2차고 상수항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보고 뭐라고 판단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했던 거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얘랑 같을 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뭐 나와? 2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공차는 n 제곱 앞에 있는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공차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d가 얼마라는 얘기야? 2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러면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2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고. 그럼 요거 정리하면 2n 되고 얘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날라가서 A에는 2n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합이 함수적으로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배운 아이들은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그걸 안 배운 아이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Sn 빼기 Sn-에서 이 과정을 겪어서 풀어야 된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푸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있으면 남들보다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전부 다 암기 해야 되겠죠. 그지?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Sn-1은요, n자리에다가 n-1을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일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얘네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요놈 n-1 이렇게 해버리면은 n제곱 마이너스에 요거에서는 마이너스 요거 날라갈 때 얘만 남게 되지. 그지? 그래서 얘를 빼면은 얘가 an이 되겠죠. n제곱 n제곱 날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n이 플러스 n이 되면서 여기가 2n 되는데 이렇게 풀면은 n이 얼마부터? 2 이상부터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지? 거기에 첫 번째 항은 S1과 같아서 1이라는 놈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2지. 이해됐어? 아니 근데 여기 잘 봐봐. 요 위에다가 있잖아. n이 원래 2 이상부터인데 이상부터인데 n의 자리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얘는 우연히 뭐 첫 항부터 규칙적이 된 거야. 알겠니? 우연히 결정. 조금 전부터 이것처럼 이제 첫 항부터 규칙적이 아닐 수도 있어. 알겠어? 얘는 우연히 첫 항부터 규칙적인 거니까 이때의 A에는 그냥 뭐라고 써도 돼? 2n 이렇게 그냥 바로 써도 돼. 이렇게 나눠 쓰지 않고. 이해가 됐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잘 봐봐. 만약에 이렇게 가자. 2, 4, 6, 8. 그냥 좀 더 커지지 말고,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지. 그지? 이해되니? 등차 수열.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2개씩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2개씩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2개씩 묶어서 내가 더했더니, 이해됩니까? 2개씩 묶어서 더했더니 얘가 3, 얘는 뭐가 돼? 7, 얘는 얼마가 됩니까? 11,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요? 15, 그 다음에 얘는 19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2개씩 묶어서 더한 놈도 간격이 4씩 가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그지? 만약에 선생님이 얘네들을 3개씩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더해. 그러면 1, 2, 3 더하면 얼마니? 6이지. 그지? 그럼 얘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지요. 그지? 그 다음에 4, 5, 6, 7, 8, 9 얘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 15, 얘 24,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네들의 간격을 보면 얼마야? 9.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있잖아.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등차 수열일 때, 항의 개수가 같게 묶어서 더한 값들도 뭐가 된다? 등차를 이룬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개수만큼 여기는 2개고 여기는 3개씩 묶고 이런 게 아니라 2개면은 2개씩 묶어서 더한 값들도 뭐가 된다고? 등차를 만들어낸다고. 100개씩 해가지고 더해도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을 만들어낸다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만약에 등차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 어떤 AM에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S12고 S에 20이 만약에 30이면 S30은 얼마?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쳐. 그럼 나도 봐봐. 얘는 1항부터 그지? 10항까지의 합이지. 그지? 근데 요 놈은 있잖아. 뭐야? 1항부터 몇 항? 20항까지의 합인 거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1항에서부터 몇 항까지? 30항까지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 첫 번째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0이었어. 그럼 만약에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은 얼마겠니? 아니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30에서 10 빼니까 얘는 20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 얘의 개수 몇 개야? 10개.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10개씩 묶어서 더했지. 항의 개수가 같게끔 묶어서 더한 값들이 전부 다 뭐를 만들어낸다? 등차 수열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는 얘도 10개니까는 얘가 이렇게 가는데 플러스 10을 한 거네. 그지? 그러면 공차가 얼마라는 얘기야? 10의 등차 수열을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21항부터 어디까지? 30항까지의 합도 뭐가 돼야 돼? 플러스 10이 돼야 될 거니까 이게 30이 돼야 될 거라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S30은 1항부터 30항까지 합이라며? 그럼 얘네들 싹 더하면은 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되는 거죠. 그지? 따라서 10, 20, 30, 답이 얼마? 60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머릿속에 많이 넣어둘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조화 수열이라는 거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 내신에서는 나오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잘 나오지는 않아서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수열들이 있다면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을 이뤄낼까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그지?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행위, 첫 번째 행위, 우리가 배운 등차 수열의 행위는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지 빼보는 거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빼본다라는 행위를 한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조화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역수를 취했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등차 수열을 만들어내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화수열이라는 게 그냥은 잘 안 보이는데 얘네들 이렇게 역수를 취했더니 뭐가 보이더라? 아, 등차수열을 만들어내네? 이런 거란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조화수열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해요? 이런 거지. 그러면 조화수열의 일반항은요. 일단 뭐부터 해? 역수부터 취해. 역수 취해. 그리고 나면은 뭐가 나와? 등차 수열이 나는 거잖아.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된다며. 그지? 그러면 그 등차 수열이라는 놈을 가지고서 일반항을 구하겠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놈을 다시 뭐해? 역수를 취하면은 조화수열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만약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6, 그 다음에 3, 뭐 2, 그 다음에 뭐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는데 간격이 뭐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등차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하겠다? 얘를 역수를 한번 취해보자. 그럼 얘는 6분의 1이 됐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뭐가 돼? 3분의 1이 되고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얘를 역수를 취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봐봐. 얘가 6분의 1인데 이 3분의 1을 6분의 2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 그지? 얘는 6분의 3 이렇게 나타내도 되잖아. 그지? 6분의 4 이거 3분의 2가 아니라 여기가 2분의 3인가 봐요. 거기 바꿔놔. 3분의 2를 뭐라고 나타내? 얘를 6분의 4 이렇게 나타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얼마씩 하고 있어? 공차가 6분의 1인 등차수열을 나타내고 있죠. 그치? 그러면 등차수열을 역수를 취했더니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며. 그지? 그래서 등차수열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n-1에 공차 6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얘는 6분의 1 플러스 n-1인 거니까 이거 날라가면 뭐가 되냐면 6분의 n이 등차수열에 해당하는 일반항이죠. 그놈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 역수 취한다고. 그러니까 6분의 n의 역수, 즉 n분의 6이라고 하는 놈이 요 수열에 뭐가 된다? 일반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거기 뭐 이런 것도 있죠. 조화중항. 조화중항. 예를 들어서 A, B, C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역시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나오면 다 조화중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화중항. 근데 조화중항이라는 게 어쨌든 이 세 개의 숫자를 뭐 합니까? 마찬가지로 역수를 취하게 되지요. 그지? 역수를 취하면은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거 자체가 이 순서대로 뭘로 바뀌어? 등차 형태로 등차 수열로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순서대로 등차가 등차 중항이거든. 그지? 따라서 가운데 있는 항은요. 두 개 A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을 두 개를 더해서 뭘로 나눠? 2로 나눈 거.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B는 어떻게 나오냐면 A 플러스 C에 2AC 이런 식으로 나온대. 그래서 이것도 아예 공식처럼 외우는데요. 조화중항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1학년 때 있잖아. 1학년 때 뭐랑 같냐면은 산수기하, 조화, 평균 그런 게 있는데 기억나니? 예은이?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뭐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있잖아. B가
A 플러스 C에 2AC 얘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치? 뭐 이런 거 하나 알아두세요. 봐봐. 자, 여기가 담인의 집.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예은이네 집이 있습니다. 예은이네 집이 있어요. 담이가 있잖아. 담이가 예은이한테 언니랑 놀려고 기분 좋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200km. 근데 담이가 예은 언니랑 놀 생각에 예를 들어서 150km/h의 속력으로 뛰어가요. 신나게 놀고 다시 담이가 집으로 가는데, 근데 집으로 가는 건 재밌는 게 없으니까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80km/h의 속력으로 걸어간다고 합시다. 담이가 예은이네 집에 갔다가 오는 데까지의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가 200, 가는데 속도가 200km/h, 150km/h고 올 때가 80km/h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봐.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전체 속력은 뭐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지? 그럼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 분의 총 거리거든. 이해가 되니? 근데 여기서 이 전체 걸린 시간이 올 때랑 갈 때가 다르지. 속도가 다르니까. 그지? 속력이 달라. 그러니까는 봐봐. 전체 걸린 시간은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야 되지 않겠냐? 이해가 되니? 다시 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되는 거 이해가 되니? 그럼 봐봐. 전체 걸린 시간은요.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 거야? 속력이 150, 거리는 200. 이해되니? 그 다음에 올 때는 속력이 80, 거리가 200.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는 봐봐. 얘가 150분의 200 플러스 80분의 200 되고요. 총 거리는 얼마입니까? 400인 거죠. 가고 오고. 그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는 게 답이야. 알겠니? 그럼 얘네들을 좀 잘 보면 선생님이 통분을 한다. 자, 밑에 통분을 하면은 150 곱하기 80에 80 곱하기 200, 그 다음에 150 곱하기 200, 그리고 위에 40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가자. 자, 요 놈이 지금 150 곱하기 80에 여기에 200이 공통으로 있어서 200으로 내가 묶으면 80 더하기 150 되는 거 이해가 되지. 그지? 그리고 위에 얼마가 있냐면은 400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400이 1분의 400인 거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가운데 거 곱한 게 분모, 맨 바깥쪽에 곱한 게 분자. 그래서 번분수를 계산을 했더니 가운데 거 곱한 게 여기가 200에 80 플러스 150이 되는 거고, 바깥에 거 곱한 게 400에 150 곱하기 80이 돼. 그래서 얘네들을 날렸더니 결국 얘가 어떤 꼬락서니가 되냐면 80 플러스 150, 이거 거꾸로 쓸게요.
150 플러스 80에 자 여기 2가 있고 150 곱하기 80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다비가 가는 이 속력을 내가 A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리고 올 때 속력을 선생님이 B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봐. 150짜리가 자 똑같이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2에 A, B 되고 밑에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되니? 그치?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랑 똑같은 거야? 조화중앙. 그죠? 조화중앙의 형태랑 똑같은 형태가 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여기가 이제 거리가 얼마가 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니? 거리가 얼마가 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갈 때의 속력과 올 때의 속력을 가지고서 조합평균 내지는 조합평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조화중앙 형태의 공식을 이용을 해도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